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가죽을 구매한 게 있어서 그 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가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여드릴 겸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스가 조금 작죠? 근데 여기에 4장이나 들어있어요. 이야 짜차. 너무 긴데? 아이고, 됐다. 자, 천천히 열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쭉 꺼내볼게요. 칼로 조심히 이렇게 해서 열어버리고 한 장 한 장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길이가 길어서 자, 이 가죽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오플 가죽이라고 하는 그런 가죽이고, 슈렁큰 가죽의 무늬를 프레스로 찍어서 만든 가죽이죠. 그래서 굳이 이건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바로 정리를 해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 무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건 한 장 샀는데, 이 가죽은 흔히 말해서 에삐라고들 많이 불리우는 가죽입니다. 루이비통에서 보면 원래 모노그램 캔버스나 뭐 다메 캔버스, 그것처럼 특유의 인조 가죽, 인조 합성 피혁이죠. 그것을 가지고 만든 버전이 있고, 같은 모델인데 가죽으로 만드는 버전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죽으로 만든 것 중에서 이렇게 가로로 결이 있게끔 만든 스타일이 있는데, 당연히 가죽이니까 모노그램 캔버스 버전보다 비싸요. 조금 더 비싼데, 이거는 그 모양을 본따서 비슷하게 프레스를 찍어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물개 가죽이에요. 물개 가죽을 형상화해서 소에다가 찍은 건데, 물개 가죽을 쉽사리 이렇게 수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뭐 양식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물개가 보호종인가? 동물보호 관련돼서 뭐가 걸려있나? 하여튼 그 물개 가죽을 대량 생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늬를 이 소가죽에다가 찍어서 만든 가죽입니다. 색깔도 엄청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조금 표면에 스크래치나 이런 것도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힘이 있는 편이고, 특유의 가로 결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도 그냥 한번 겸사겸사 보여드릴 겸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언박싱을, 이 가죽은 한 번도 안 했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2장을 샀는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염소 가죽입니다. 염소 가죽. 염소 가죽인데 제가 2장을 샀는데, 한 장은 약간 살짝 밝은 다홍 느낌이 조금 살짝 가미된, 어떻게 보면 핑크 느낌도 조금 나고요. 좀 묘하네요. 그래서 이게 한 마리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뒷다리 쪽, 이쪽이 앞다리 쪽, 이쪽이 척추선이 되겠죠. 이거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큰 편이죠. 같은 염소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보면 이쪽이 앞다리 쪽, 이쪽이 뒷다리 쪽 척추선인데, 염소 가죽은 사이즈가 소처럼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소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만드는 편이고요. 아니면 정말 작은 가방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가방의 안감, 고급 안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갑 안감으로들 많이 쓰죠. 왜냐면 같은 소가죽 대비 같은 두께로 PR을 하더라도 확실히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표면의 무늬가 조금 약간 자글자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소품에는 딱 안성맞춤이기도 하고, 스크래치에도 조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가죽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페라고도 많이들 불리우는데, 크리스페가 저도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들 뭐 크리스페 가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염소 가죽은 뭐 프랑스로 쉐브라고 쉐브. 네, 연습했는데 쉐브. 네. 하여튼 그게 염소라는 단어의 프랑스어 말이고요. 크리스페라는 말은 제가 언뜻 짐작하기로는 찾아보니까 약간 염소 가죽 브랜드 중에 대명사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저희 보통 이제 굴착기라고 하죠. 이렇게 삽처럼 해서 이제 파는 그 큰 기계를 이제 기계 장비를 굴착기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포크레인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테너리도 워낙에 많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세미 아닐린 태닝이 된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리고 염소 가죽 같은 경우는 두께가 보통 아무리 두꺼워도 한 1.3mm 정도? 한 1.5mm를 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PR을 해서 쓰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갑 안감으로 나중에 틈틈이 쓰려고 구매했기 때문에 0.5mm 두께로 PR을 했습니다. 둘 다 PR을 해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색깔이나 이런 거는 네, 엄청 예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염소 가죽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염소 가죽이 생각보다 조금 고가예요. 전반적으로. 소가죽 같은 경우는 가격대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베지터블 가죽도 정말 다양하게 많고요. 뭐 크롬 가죽도 정말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염소 가죽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대가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가의 가죽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유독 프랑스산이 많아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생산을 하긴 하는데 프랑스산 염소 가죽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뭐 구입하기도 쉬운데 그에 걸맞게 염소 가죽으로 유명한 테너리 중에서는 프랑스 테너리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더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소 가죽에 대한 소개는 그냥 간단히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